전봉준 장군 실제 인물과 동학의 진실을 밝힌다. 저자 권호영의 출판 기념회가 1월 12일 삼내문화예술촌에서 권승하는 사이로 진행되었습니다. 식전 행사로 박성현의 다시 피는 녹두꽃의 신앙송과 함께 익산문화원이 제공한 살풀이 공연, 기념식에는 권호영 저자의 발간사, 유창희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의 축사, 서남영 완주군의회 의장의 축사, 안호영 국회의원의 축사, 김동수 전라정신문화원장의 축사, 이명섭 동학인시청 이사장의 축사, 이재호 익산문화원장의 축사, 책 배부식에 이어 권호영 저자의 책 소감 발표, 케이크 커팅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합니다. 전봉준 장군 실제 인물과 동학의 진실을 밝힌다. 출판 기념회 행사 진행을 맡은 삼례회장 협의장 권성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본 행사 전에 우리 저자 권호영님의 자작시 다시 피는 녹두꽃 병신년 그의 신앙송가 박성현님으로부터 신앙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피는 녹두꽃. 권호영. 어지럽고 힘없어 슬피 살던 세상살이 뒤엎고 뒤엎어 죽창 홈이 낯들고 삼예벌에 모였네. 파랑새여 들으시게 녹두꽃에 앉지 마소. 허이 허이 어서 가소. 녹두꽃 활짝 피워 이 세상 바꿔보세. 당차게 외치던 녹두장. 천명이요 천명이요. 그 함성 뒤로 하고 다시 피는 녹두꽃 보지 못한지 버림받고 지친 몸 휘돌아 휘돌아 어느 배로 가야 할꼬. 상복 입고 피논니 우술마 대원망도 부하 경천 장군 파라 북이 영화 하늘도 무심타 붙잡힌 녹두장군 가마 타고 끌려가네. 꿋꿋함과 위풍당당 녹두장군 형장의 미술 됐음. 그래도 세월은 간에 그려 갑니다. 그려 잡히지 않는 것은 세월뿐인가 하노라. 잡히지 않는 것은 세월뿐인가 하노라. 병신년 그해 권호영.
관군 대포마다 빗물 고요 흐르니 채 구실 못하는 대포들 뿐이네. 두려워 떠는 관군들 도망가기 바쁘고 어른 아이 우러나고 번지는 괴이한 노래와 삼례골에 모여든 수많은 농군들, 앞장섰던 전봉준, 그림과 한 약조대로 동작강 한가운데 강자 새긴 붉은 깃발 세우려 했건만 그님께선 어이쿠게 돌려놓고 동작강에 세워질 붉은 깃발은 빛 바랜 채 허공만 나부끼고 봉준이 그님과 맺은 숨은 약조 보고 안민 동작강 강물 위에 이우지 못한 채 그렇게 이어서 익선문학원 소순이 지도교수님 외에 네 분께서 사투리 춤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세워라 오가지 마라 이 시간도 다 늙는다 그저께 곧돌고 날 뻔히 달을 건나 그저 그 콧돌머리 오날 뻔히 허여졌네 세월아
행사는 30여 년 전 200여 년 된 삼례 고택에서 동학 역사 관련 자료를 발굴해서 전봉준 장군의 실제 인물과 그동안 가려졌던 동학의 역사를 찾아내어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천만다행으로 영원히 묻힐 뻔한 방대한 역사 자료를 찾아내고 발굴하고 정리하여 세상에 알릴 수 있게 책으로 출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집안의 후손이자 저자이신 권호영 선생님께 노고와 감사를 전합니다. 전봉준 장군 실제 인물과 동학의 진실을 밝힌다 출판 기념식 행사를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귀한 시간 내어주신 대비를 소개해드릴 때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를 만들어 가시는 유희태 군수님을 대신해서 조용식 완주 부군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완주군의회 선하명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완진무장 안우영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라북도 김관영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유창희 정무수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전라북도 의회 윤수봉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완주군 의회 이경혜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 의회 유우식 의원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완주군 의회 이순덕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삼재 신승기업자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완진무장 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의균 후보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완진무장 22대 투세훈 예비후보님께서도 축하해 주시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단법인 인시천 동학기념사업회 감사 유보열님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인시천 동학기념사업회 이명섭 이사장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익산문화원 이재호 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태극 근무 전주지부 최문영 장인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사단법인 명상 수련원장님 추선시님 네, 감사합니다. 정춘산 마무리 공원사 정춘사님 네네 감사합니다. 정종배님 같이 오셨습니다. 네네네. 정춘산 마무리 보건사 대표님 정종배님. 네, 삼재초등학교 백이철 교장 선생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재농협 방신학교 학장님 아까 오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삼재신협 김춘열 이사장님 네,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안전시 전세환 문중회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모닝 전북인터넷 신문사 대표님 오은석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인시천 이명섭 동학이사장님 어디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삼재읍 주민자치위원장 우리 윤현철 자치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완주 학교폭력 선도위 최현덕 회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삼재 생활안전협의 최강식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북일보 김원용 기자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나 일일이 호명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동학농민운동으로 희생되신 모든 선열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준 장군 실제 인물과 동학의 진실을 밝힌다의 저자이신 우리 권호영 선생님의 발간사가 있겠습니다. 왕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전봉준 장군 실제 인물과 그 동학의 진실을 밝히는 책을 쓰게 된 건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삼례 시집고택으로 이주를 해서 집 정리를 하는 중에 아주 음습하게 썩어가는 고서류들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불책 하나다 그럴까요? 그 이불책만한 크기의 서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들을 털고 닦고 하면서 저희 집에 있는 유품들도 아주 중요한 유품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트렁크에다 싣고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동학의 박사님들은 거의 다 만났을 겁니다. 이거에 자신 있고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동학의 역사를 바로 잡아보겠다. 또 연구해서 올바른 동학 역사를 내려놓겠다 하는 각오가 있으신 분 있으면 제가 그 자료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야속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의 경우는 굉장히 배타적인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의 경우는 나는 고고학이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역사가긴 하지만 이 자료가 나에겐 유익하지 않다. 또 어떤 분의 경우는 지금 동학에 굉장히 관계되는 위치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나는 현대사기 때문에 이 동학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는 국사편찬위원장인 이만열 씨까지 제가 차관 시절에 찾아뵀습니다. 만약에 이 자료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국가에도 내놓은데 이 자료를 연구하셔서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아 주시라고 제가 당부도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가져간 그 역사 자료가 엉뚱한 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그 계기가 똑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분이 분신이 두 개였었죠. 그것을 그분이 주장을 하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구나. 그때부터는 바로 제가 호화백화점 뒤에 복사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안 들고 다니고 가서 다 복사를 일일이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연구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기가 제가 한 28년째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동학에 유명하시고 지명도 있으신 분들이 논문 쓰시고 박사학위 받으시고 뭐 이런 책들을 200여 권은 실이 넘게 제가 새벽 5시까지 독파하면서 책을 읽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 자료가 엄청나게 귀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인지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집중적으로 더 몰입해서 현장을 뛰어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만난 분들이 뭐 이와 차관 지내신 동학에 아주 인지도 높으신 그런 분들도 제가 여러 번 만났고 또 신용화 교수 뭐 해서 우리나라에 인지도 있는 분들은 제가 거의 다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연구를 시작하다 보니 제가 한 10년, 15년 전까지는 이미 전봉준 장군 이름이 아니라는 것은 알게 되었어요. 전봉준 장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전라도의 봉준이었어요. 전라도의 우두머리 장군. 그것이 전해져서 전봉준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봉준 장군의 실제 인물, 제가 여기서 처음 지금 밝힙니다. 정원성 장군. 그 정원성 장군께서는 우리 이 삼례 이 지역의 일부가 익산군에 해당이 될 때입니다. 행정구역상. 그럴 때 익산 군수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1차 봉기가 일어난 일하고 2차 봉기가 일어나게 된 봉기를 제가 책을 썼으니까 또 제가 연구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봉기에 이제 우리 전봉준 장군 또 정원성 장군이 한 인물이라는 것을 제가 주장한 가운데 우리 전원성 장군께서 익산 군수직을 받게 됩니다. 13살 때 아버지가 천주교로 인해서 천주교 탄압 때 천주교에 이로 인해서 처형당하는 모습을 13살 때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대구 감옥소까지 가실 때까지 어린 그 청년은 따라다니며 그 처형당하고 그 매맞고 하는 그 모습들을 계속 지켜보게 되죠. 거기서 울분을 갖게 됩니다. 나는 부친을 위해서 보험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전봉준 장군은 82년까지는 제가 기록을 찾으니까 거의 숨어 살으시고 거의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무예를 닦으시느냐고 거의 산속에 머무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무예를 닦으신 다음에 80년경의 기록을 보니까 갑자기 태인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기록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전봉준 장군이 80년경에 갑자기 태인에 나타나셨어요. 고향입니다. 근데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에 잠깐 나타나신 이유는 가거급제를 하셨어요. 82년에 가거급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책에 보시면 161페이지에 가거급제 하신 홍태와 또 84년 1894년 1월에 고종황제나 대원군과 밀약을 한 이후에 갖게 된 익산 군수직의 교지가 실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역사가님들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가들과 대화를 제가 나눠본 결과 그분들은 거의가 전봉준에 대해서만 찾으신 거예요. 전봉준 장군의 실제 이름을 모르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봉준 장군은 교술한 적도 없고 교지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 책을 보시면 앞면에 보시면 제가 실어놨습니다. 보기 좋게. 전봉준 장군께서 대원군에 2번째 만나실 때 처음이 아닙니다. 전봉준 장군이 대원군과 3번을 만나십니다. 그 3번을 만나실 때 2번째에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그 앞에 한번 보시는 분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나의 뜻은 그 앞에 책 표지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 좋게. 제일 앞면에 나의 뜻은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한 번 죽고자 하는 바라고 말하고 목숨을 내놓는 바 그랬죠. 그렇게 대원군과 밀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밀약하게 된 동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봉준 장군이 기록을 보면 거경을 하셨다고 나와요. 전봉준 장군의 기록에도 거경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무작정 거경한 게 아닙니다. 82년에 가거급제 하시고 내금위로 직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냐? 대원군의 집입니다. 경복궁. 그래서 대원군의 내금위로 직책받은 것은 국가의정부계 이런 데서 제가 다 찾은 거니까 그대로 말씀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부계에
내금위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임명을 받은 다음에 대원군과 여러 번 접촉을 하지만 대원군이 보니까 굉장히 성실한데 한 번은 이상해서 부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를 출세를 시켜주거나 어떤 부탁을 하는데 너는 어째서 나에게 그런 부탁이 없느냐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전봉준 장군, 이 책 내용에 다 있습니다. 전봉준 장군께서 말씀하시기를 웃으면서 큰 뜻을 둔 사람은 작은 뜻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이건 국가기록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거기서 무릎을 탁 치면서 너는 사람이 됐구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단성 현감을 발령을 내준 거예요. 아, 내금위로 집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하는 걸 보고 대원군이 내줬는지 고종황제 교지입니다. 대원군이 내줬는지 그 역할은 제가 다 물어보지 못했지만 단성 현감 자리를 줍니다. 그러는데 단성 현감을 국가기록에 보니까 나는 신병이 있어. 내가 그 직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재차하셔서 이 윤호를 거둬두십시오 하고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건 왜 그러냐?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뜻이 크게 있습니다. 나는 대원군 밑에서 그 양반들이 살아가는 정탐도 하고 또 그 깊이를 더 배우겠다는 말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내금위장을 받고 거기서 계속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대원군이 대화를 나눠보니 예상치 않은 인물이다. 너 나랑 석파산장으로 가자. 그리고 석파산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석파산장에 가서 술을 한 잔 부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전봉준 장군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동학의 이야기를 합니다. 동학군들의 분노, 또 동학군들이 지금 탄압을 받으면서 쫓겨다니는 생활,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대원군은 눈치를 챕니다. 왜? 대원군이 고종 원년 아들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을 때 수렴 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천주교인들을 무조건 다 순교시켰어요. 다 탄압시켰어요.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재우 선생님이 1차적으로 탄압을 받게 되고 대구 감옥소까지 끌려가셔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삼예치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많은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을 전봉준 장군이 대원군한테 얘기를 하게 되죠. 너 나랑 내가 너랑 밀약을 하나 제기할까? 그랬을 때 전봉준 장군은 일단 제가 고향에 가서 동학도들을 다 규합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태인으로 옵니다. 날아가는 마음으로 뛰어오죠. 왜? 아버지의 보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동학도들을 모으고 동학도들을 규합을 합니다. 거기에서 두 번째 대원군이 강화문 상소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네가 3만 명 내지 4만 명 군대를 끌고 올 수 있겠냐 하고 제안을 했거든요. 부지런히 그 동학도들을 전국을 다 수소문해서 교주들 통해서 다 해보니 3, 4만 명은 문제가 없이 모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건 실패로 갑니다. 어느 기록에는 전봉준 장군이 그 강화문 상소에 참여했다라고 써 있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겁니다.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정교의 그 대한 저기에 보면 나옵니다. 이건 역사책에 다 나오는 것을 제가 쓴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간략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교의 그 저기를 보면 전봉준 장군은 실패가 됐어요. 왜? 대원군께서 계획했던 게 들켜가지고 저기로 갔거든요. 말하자면 위험하게 갔거든요. 일본에서 다구치는 바람에. 그래서 강화문 상소에는 전봉준 장군의 3만 명, 4만 명 모이기로 했던 것은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92년에 또 1892년 2월에 전봉준 장군과 밀약한 대로 또 귀합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삼례취회가 일어나고 또 최시영 선생의 보훈 집회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 형태로 그 동학도들이 귀합하는 모양을 다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전봉준 장군은 내 목숨을 한번 내놓겠다. 인민을 위해서 하고 각오를 얘기하는 바람에 각오를 얘기했으니 대원군이 신뢰하고 그러면 너가 동작강까지만 동작강이 지금의 상강입니다. 동작강까지만 그 군대를 몰고 와라. 몰고 오면 내가 관군과 내응해서 모든 관군을 동원해서 내가 너를 영접하마. 그 내용 여기 이 책 안에 다 지금 있으니까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대원군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또 아주 그 배움까지 하면서 친절하게 배움까지 해주십니다. 전봉준 장군은 거기에 맞춰서 1차 봉기를 하게 되죠. 그 1차 봉기를 93년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그때 93년 11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 11월 30일 날 국가기록에 이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일본 공사관 자료를 제가 많이 참고를 했으니까 그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거기에 발췌해서 쓴 겁니다. 11월 93년 1893년 11월 30일 조병갑이가 익산군수로 임명을 받습니다. 전봉준 장군이 계속 상계를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조병갑의 그 폐륜 정책에 대해서 폐정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 우리 약한 사람들을 너무나 괴롭힌 사람을 해서 계속 그것을 상소로 상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원군은 이미 이제 약조를 했으니까 우리 전봉준 장군에 대해서 정원선 장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조병갑을 너는 익산군수 임명을 했지만 보류야, 대기야, 대기발령을 내리죠.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냐? 1894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 제가 오늘 부지런히 출판기념회를 준비한 겁니다. 1894년 1월 12일 정원성 장군은 조병갑에 받았던 익산 군수 자리를 임명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보험은 어느 정도 항거가 되죠. 그리고 나서는 1894년 1월 12일 날 익산 군수로 발령받은 다음에 1차 봉기를 지시받은 다음에는 승승장구로 날아갑니다. 날개를 달았어요. 그러던 중 1894년 3월 우리 백산 아시죠? 부안에 백산 있습니다. 백산 그 산이 동학도들이 전국에서 다 모이다 보니까 하얀 옷을 입었어요. 전봉준 장군도 붙들릴 때는 하얀 옷을 입으셨어요. 그 하얀 옷이 사연이 있습니다. 부친의 동학의 교주 일교주 최재우 선생의 기념을 하기 위해서
다 하얀 옷으로 소복을 한 겁니다. 그것이 동학의 유니폼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백산에 다 모였는데 너무 하얗게 그 산이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얗게 보이다 보니까 백산이 됐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전봉준 장군을 동학의 대장으로 선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3월 달에 대장으로 선정을 받고 대장이 됩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일로 넘어갑니다. 4월 달에는 홍계훈 장군이 동학도들의 그 적을 다 막기 위해서 양호 초토사 자격으로 여기를 전주를 옵니다. 근데 전주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김문현이의 상계를 잘못 받았어요. 바로 아까 그 정원성 장군, 전봉준 장군과 같은 인물이시라는 정원성 장군의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인데 실지는 아까 아버지가 1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친아버지나 다름이 없는 그 아버지를 효수를 시킵니다. 그 효수는 다 얘기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정석희 할아버지가 효수를 당하십니다. 근데 정석희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김시풍 할아버지 얘기를 하면 다 아십니다. 초록바위에서 효수를 당했다 그러죠. 근데 그 당시에 김시풍, 김계남 장군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김계남 장군의 지금 처형 소식이 2번 있습니다. 국가기록에. 4월 달에 한 번 있고 12월 달에 한 번 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김시풍과 정석희를 효수를 해서 남문에다 그 효수를 겁니다. 동학도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홍계훈 장군이 고종황제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고종황제는 또 대원군은 내면적으로 우리가 시킨 보국 안민을 위해서 우리가 시킨 전봉준 장군이라는 걸 알고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아버지를 효수를 시켰다 그러니까 홍계훈 장군을 잘했다 그랬겠어요? 못했다 그랬겠어요? 너 아까운 사람 죽였구나. 내가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을 죽였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문현이는 어떻게 되냐. 김문현이는 정석희가 지금 태인에 가서 전봉준 장군, 정원성을 잡아오기로 했는데 돈을 받고 3번이나 가서 잡아온다 그랬고 그냥 왔다. 근데 거기에서 정원성 장군의 형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정한을 붙들어다가 문초를 해서 자백을 받아서 그 자료가 여기 지금 다 있으시니까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자백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정석희 영수, 전라가명 영수를 효수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일본이 있으니까 눈치가 있어서 우리가 시켜서 했다는 얘기는 못하고 너는 아까운 사람을 죽였다 해서 홍계훈이는 어떤 조치를 하냐. 너는 무안으로 가. 양호 토소사 자격 내놓고 무안으로 가. 무안으로 쫓아냅니다. 김문현이는 어떻게 되냐. 검은도로 위안 리치를 당합니다. 위안 리치라는 거는 탱자나무로 그냥 싹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 가시가 무서워서 이리저리 움직일 수가 없는 게 그게 위안 리치입니다. 그래서 그 김문현이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국가기록에 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문현 관찰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석희 전봉준 장군의 아버님이나 다름없는 숙부께서는 효수를 당하시고 금구 삼거리에서 효수를 당하셨습니다. 금구 시장날, 장날 그 기록은 국가기록에 다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참고한 자료들을 다 썼습니다만 제가 하나 안 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너무 쉽게 제가 30년을 그 책을 수많은 책을 뒤져서 찾았는데
너무 쉽게 역사가들이 알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를 제가 다 삭제했습니다. 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일본 공사관 1권 2권 자료, 또 예를 들어서 동학난 자료, 또 우리가 서지 뭐 이런 자료에 몇 페이지 이거 제가 다 썼다가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건 페이지만 싹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 참고 자료들을 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끝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봉준 장군이 아무래도 좀 쇼크를 받았겠죠. 1차 분기 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5월 3일 날 1894년 5월 3일 날 일본 사람들한테 총으로 가격을 받습니다. 말에서 떨어지고 다리를 크게 다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로 갑니다. 1894년 9월 달에 지금 거기 내용이 앞에 표지에 다 있습니다. 앞에 보면 고종황제가 왜구가 왕가에 침입을 해서 우리가 지금 크게 당하고 있다. 너희가 일어서지 않으면 이걸 어찌하면 좋으냐. 그래서 내가 이걸 교시하노라 하고 교시를 전봉준 장군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전봉준 장군은 노합니다. 나는 재봉기 의사가 없습니다. 왜? 나는 어떻게 보면 당신네들한테 좀 당했다. 또 김계남이도 붙들릴 때마다 우리가 왕가에서 시켰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냐 하고 하는 바람에 더 효수를 당하게 된 거예요.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일본이 알면 큰일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봉준 장군도 나는 지금 다리도 치유 중이고 국가 기록에 다 있는 겁니다. 다리를 치유 중이기 때문에 재봉기 의사가 없다. 고종황제가 다시 사람을 보내서 밀지를 보냅니다. 아까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교시하니 너는 다시 공기를 일으켜라. 왕가를 니네들이 보고감민해라 하고 어명을 또 내리죠. 근데 그거 국가기록에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국가자료에 이건 다 자료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책에 있고 이 책에 있고 여러 책에 있던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합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어느 책을 의정부계를 봤습니다. 의정부계라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업무에서 임명계입니다. 고종황제가 너는 어디 가서 군수해. 너는 어디 가서 양호창의를 해. 이렇게 명령을 내릴 때 의정부계를 통합니다. 의정부계를 보니까 어떤 기록이 있냐. 1894년 9월 17일 날짜 정확합니다. 9월 17일 고종황제가 너는 지금은 죄인의 몸이지만 익상 군수의 직무를 그대로 수행해라 하고 명령을 또 내리죠. 그러면 아까 난 재봉기 의사가 없었다. 그것은 죄인의 몸이었다는 게 답이 나왔어요. 1차 봉기로 인해서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효수당했고 5월 달에 다리를 다쳤고 그리고 나서의 1차 봉기 9월 달까지 죄인의 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죄인의 몸이지만 의정부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죄인의 몸이지만 정원성은 익상 군수직을 그대로 수행해라. 제가 그거 그대로 옮긴 겁니다. 거기에 한자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정원성 장군은 재봉기에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삼례인들이 모이셨잖아요. 우리 이 삼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자긍심이 있고 자랑스러운 것인지. 전봉준 장군이 익상군수직을 다시 수행해라 했으니까 여기가 익상군수 관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익상군수직을 다시 너는 죄인의 몸이었지만 내가 풀어줄 테니 너는 익상군수직을 다시 수행해라. 그래서 정원성 장군과 전봉준 장군의 그 일치성을 제가 쭉 나열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봉준 장군이 재봉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1894년 9월 17일에 삼례 대도서를 차립니다. 우리 이 삼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 삼례가 지금 대도서 자리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기록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죄인의 몸이 풀리고 일상구술을 다시 하려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삼례에다가 삼례 대도서 자리를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뭐 했냐? 기병을 착수했어요. 기병들을 모아야 되니까. 그것이 국가기록에 연도별로 날짜별로 제가 거기다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봉준 장군이 패배를 하게 되는 건 공주에서 큰 싸움 우둔치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우궁치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연을 제가 잠깐 말씀 또 드리죠. 전봉준 장군이 아까 말씀대로 정원성 장군이셨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4월 달에 전봉준 장군, 정원성 장군께서 나는 양호창이 영수의 자격을 나에게 줘라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걸 주석적으로 찾아보면 양호창이 영수는 아까 홍계훈 장군이 양호 초토사였죠. 초토사의 자격과 거의 일치되는 직책입니다. 나에게 그 직업까지 그 직책까지 줘라. 그렇게 해서 국가기록에 보면 지금 정원성이가 양호창이 영수 자격을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또 하나 나옵니다. 정원성이가 나는 울량간을 줘라. 울량간의 직책을 감시관입니다. 감사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울량간은 암행어사 같은 직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직업을 달라고 그 두 개는 요구해서 받은 겁니다. 왜? 전봉준 장군의 직책을 임무를 다 하려면 그 자격이 두 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받고 난 다음에 뭐를 했느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박재순과는 굉장히 악연이죠. 1894년 10월 16일 날 공주를 거쳐서 아까 말씀대로 동작강을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동작강을 가야 됩니다. 지금 동작강 가서 아까 말대로 붉은 깃발을 들기로 배원군하고 약조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가야 돼요. 목적이. 그래서 공주를 가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권력상생이라는 건 우리 같은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모르고. 너와 나는 같은 강군이고 너와 나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같이 보국이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너랑 나랑 같은 편이 지금 권력상생을 해야 돼서 지금 수많은 동학도나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으니 나는 양호창이 영수의 자격으로 박재순 너는 관군으로 내가 공주 전투에 참여를 하니 참여해라 하고 명령을 내린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사진에 다 지금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지금 문예회관 앞에 보면 그 동화 조형물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안에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박재순이가 배신을 한 거죠. 1894년 10월 17일 날 왕이 아주 엄청나게 일본한테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왜 시달렸냐면 네가 지금 동학시킨 거지. 네가 지금 동학군들을 지금 시킨 거 아니냐 하고 계속 추궁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 견디다시피 하다 해서 강압해서 강압을 당하면서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 동학군을 토벌해라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명령을 내리고 나서 보니
지금 내가 시킨 사람들이 지금 저기서 다 싸우고 있는데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용헌이라는 국가자료에 이용헌으로 나옵니다. 이용헌이라는 그분이 남원 부사입니다. 남원 부사로 임명을 받고 서울에서 전주를 도착했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붙들렸냐? 김계남이한테 붙들립니다. 김계남이가 너 지금 우리를 지금 토벌하기 위해서 왔지? 니네들이 우리를 지금 죽이기 위해서 왔지? 우리의 지금 저기 동학도들을 저하기 위해서 왔지? 하고 계속 문초를 해줘 잡아가지고. 그러는데 옥기돼서 이게 웬일입니까? 옥기서에서 편지 하나 밀지가 하나 떨어진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졌냐? 동학군을 토벌해라 하고 고종에 또 다른 밀지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김계남이가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이용당한 거 아니냐? 우리는 지금 왕가에서 시키고 대원군이 시켜서 지금 우리가 동학도를 일으켜가지고 국가 보고 감민을 하기 위해 했는데 니네들이 결국은 우리를 이용해 먹고 결국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분개해가지고 이용헌이를 그 자리에서 처단해버립니다. 단칼에. 그리고 나서 김계남이 반감을 갖게 되죠. 그거를 이제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동학군은 아니나 아까 말대로 이제 박재순이가 전봉준 장군의 실제 인물의 저걸 알게 됐으니까 공주 싸움은 이길 수가 없죠. 공주 싸움은 대패가 됩니다. 왜? 그전에는 양호창이 영수로서 또 울량감으로서 익상 군수로서 관군의 총우두머리로서 모든 저거를 다 총괄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 군인의 정보들을 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패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주를 거쳐서 태인을 갑니다. 고향. 거기에는 송경수라는 여기에 송경수라는 분의 자손 없죠. 송경수라는 분이 아마 밀정노릇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역사에 보면 그 집을 동학도들이 일부러 가가지고 그걸 다 태워버리고 그 집을 탄압을 합니다. 이제 그거 기록이 이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고향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전봉준 장군의 우리는 전봉준 장군이 지금 여지껏 전봉준 장군을 알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밀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패를 거기서 한 번 더 하고 또 원평으로 갔으나 원평에서 대패 한 번 또 하고 고향입니다. 고향에서 대패를 일어서려고 하다가 거기서 대패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감삼성, 입암, 산성으로 피신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일본군들이 정보를 듣고 전봉준을 피체로 오는데 그 소식을 그래도 이제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겠죠. 알았죠. 그리고 나서 어딜 가냐? 요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창으로 갑니다. 순창은 왜 가야 되느냐?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아까 그 백산에서 모일 때 그 예복을 입고 갔다 그랬어요. 그것은 아까 그 정석희 작은아버지의 묘가 순창군 쌍치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쌍치면에 아버지의 이제 붙들릴 거를 각오하고 아버지를 한번 가서 성묘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 정석희 할아버지의 정석희 그분의 따님이 관비로 팔려가야 되는 운명에 놓였었어요. 역적이 됐으니까 아까 효수당하셨으니까. 그럴 때 전봉준 장군이 익상군수 때 익상군으로 불러들여서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김경천이라는 우리는 국가기록엔 김경천으로 나왔는데 우리 재적증명서에 보니까 김경찬입니다. 그래서 김경찬을 부하인데 부하를 같이 결혼을 시키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그 아버지 묘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건 추정입니다만, 야, 나한테 지금 내 몸에 만냥이 걸렸어. 또 분수직이 걸렸어. 네가 나를 밀고 해라. 아마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전봉준 장군은 피체가 되는데 12월 2일 날 피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봉준 장군을 구하려고 하는 손길들은 왕가에서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근데 최종적으로 안 돌아가셨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일본 기록을 내가 보니까 보고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래입니다. 하고 일본 보고서에 보니까 지금 이자가 관직에 있는 자라. 근데 이자를 지금 압송 중에 갑자기 눈치가 빨라가지고 우리의 일을 안 해버렸다. 그래가지고 지금 화장실을 간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용장을 2사람을 붙였다. 그랬는데 화장실에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깜쪽같이 사라졌는데 그게 천안이다. 천안에서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천안 군수한테 지금 그 사람 그 관직에 있는 그 정원성 저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알지 못한다 그런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 측에서 그러니까 본국에서 이 사람을 잡아서 문초를 탄탄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하는 그 보고서로 인해서 전봉준 장군이 극적으로 살아나신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봉준 장군은 그 이후에 임피군수가 되십니다. 또 그 다음에는 풍기군수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익상군수가 3번 되십니다. 익성군수 2번 또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영왕군수로 가십니다. 그게 1898년에 결국은 최시영 선생님이 붙들리시면서 어쩔 수 없이 전봉준 장군이 같이 붙들리십니다. 그래서 2분이 같이 같은 날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것은 1898년 6월 5일 음력 양력으로는 7월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연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책에다가 최대한 알아보시기 쉽게 나름대로 서술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우리 삼재 지역 출신이기도 하십니다. 유창희 정무수석님께서 짧은 축하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정무수석 유창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우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가슴에 맺힌 게 참 많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고 그 교훈을 통해서 현재를 준비하면서 미래에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이런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배워왔고 또 공부도 했습니다. 지금 고대사를 비롯해서 현대사까지 우리나라의 역사가 기록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항상 강자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변질된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바로잡기 위해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해 오신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오늘 전봉준 장군의 실제 인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봉준 장군이 아니잖아요. 정원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권우영 선생님이 이런 자리를 준비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많은 역사 사학자들 중에서 크게는 저희들이 이제 강단 사학자라고 하는데 강단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우리들에게 교육을 시켜드렸던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관들이 따로 있고요. 이렇게 권혜원 선생님처럼 민족사학 쪽에서
특별하게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또 별도로 또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마 30년 동안 시댁에서 묵었던 역사 고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새롭게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책을 집필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전봉준 장군의 실제 인물과 우리 동학에 대한 역사가 다시 세상에 재조명되는 그러한 첫 출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또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많이 가야 할 그 길 속에서 우리 권호영 선생님 그동안 30년 동안 어렵고 힘들고 그 처절했던 그 과거 속에서 오늘을 준비한 것처럼 앞으로 남아있는 세월 속에서도 또 많은 역경이 앞에 닥쳐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오셔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역사의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 전봉준 장군의 실제 인물이 어떤 거였고 그분이 어떤 것들을 우리들에게 남겼는지가 제대로 조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특히 우리 안호영 국회의원님께서도 제야 시민운동을 쭉 해오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 역사에 대해서는 남다른 지혜와 역사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안주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도 함께 해주셨고 또 행정에서도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출판 기념일을 계기로 해서 이 소위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오늘 됐으면 좋겠고요. 갑진년 새해 값진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판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선하명 의장님의 축하 말씀 있겠습니다. 오늘 먼저 오늘 와 보니까 전봉준 장군 실제 인물과 우리 동학의 진실을 밝힌다. 출판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전봉준 우리 동학 역사를 제대로 이렇게 조명하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노력해 주시고 오늘 출판을 해주신 권호영 우리 선생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책에 대해서 내용을 듣는 것이 처음인데 아무리 오래 들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정말 계속 어떤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올까 하고 계속 기대가 되고 시간만 있다면 하루 종일 이렇게 듣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애써주신 우리 권호영 선생님께 정말 묻힐 뻔한 이런 역사를 발굴해 주셔서 고맙다고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안호영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유창기 정무수석님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 일일이 검역해드리지 못하는 점 조상을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완주군이 특히 3례 2차 봉기와 대sun산 최후 항전지 등 정말 완주군이 동학으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출판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동학에 대한 그런 학술 용역이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동학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재조명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완주군을 떠나서 세계적으로 문화 역사 유산으로 보존 계승되고 또 우리 후배들에게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서 완주군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완주군을 위해서 적극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전봉준 장군의 실제 인물과 동학의 진실을 밝힌다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권호영 선생님 정말 애쓰셨습니다. 애쓰신 우리 권호영 선생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그 완주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지도자님들도 다 계시고 또 완주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또 언론계 쪽에서도 많이 오셔서 특별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을 아까 이제 우리 저자의 말씀을 듣고 또 책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우리 동학농민 혁명이 말하자면 반봉건, 반외세, 반일에, 그러니까 민족의 이런 그 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당연히 그 정신이 지금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하고 또 광복하고 또 우리나라를 민주화 이런 그 선진국에 가는 이런 그 정신적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고, 또 이제 특별히 좀 생각나는 거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민족의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반외세 투쟁 관련해서는 우리 삼례가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1894년 2차 봉기를 할 때 이곳 삼례에서 봉기를 했고, 또 최후 항전지가 대둔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만큼 삼례가 갖고 있는, 완주가 갖고 있는 의미가 큰데,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 벌써 작년이 됐네요. 작년에 국회에서 삼례 2차 봉기할 때 동학농민이 참여했던 분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거에 관련된 이런 법률 개정 작업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그때 국회에서 관련돼서 그 학술 토론을 주관을 해서 그 주최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력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법안은 문체위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소위만 좀 통과돼 있고 아직 국회 본회의는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동학 농민운동, 독립독민혁명이 1894년에 참여했던 분들이 국가 독립유공자로 인정이 되어서 동학의 정신이 바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국가적으로 기리고 또 계승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그런 노력은 할 겁니다. 근데 오늘 권호영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어찌 보면 약간 우리 통념적으로 알고 있었던, 저는 이제 전봉준 우리 선생님은 전시로 알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정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런 그 30년에 걸쳐서 지금 연구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성과가 헛되지 않고 제대로 이런 부분까지 또 밝혀지고, 우리 동학농민 혁명의 이런 반봉건 또 반외세의 민족의 이런 정신이 제대로 정말 알려지고 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바른 말씀 드리고, 저도 그런 과정에 힘을 더욱 보태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전라정신연구원 김동수 원장님, 네, 축하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라정신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동수입니다. 특히 전라남도보다 전라북도가 정신문화, 역사의식이라든지 정신적인 문화, 그런 점이 약합니다. 그걸 하고 있는 사람도 좀 드물어가지고 조치가 나섰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곧 한말 시대의 최고 선비요, 학자요, 독립운동가였던 창강 김태경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창강 김태경 선생은 황매천, 황윤 선생과 함께 나라가 망할 때 가장 통곡을 해가지고 자결했던 애국지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막대어 사망, 슬프다. 막대어, 이렇게 슬픈 것은 없다. 뭐가? 역사가 망하는 것이 최고의 슬프다. 그 다음에 국망차지라. 나라가 망한 것은 그 다음. 나라가 망하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슬픈 것은 그 민족이 자기 정신적 뿌리인 역사를 모르고 역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민족이 최고 이 지구상에서 슬픈 일이다. 막대어 사망, 국망차지라. 그런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 정신의 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상과 철학은 그 나무에 자란 뿌리에서 자라는 줄기요, 문화와 예술은 그 위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봅니다. 뿌리가 썩어버리면 사상이고 그 다음에 문화고 예술이고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역사의 뿌리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신다는 데 대해서 특히 취약한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인물이 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특히 전봉준 장군이 도대체 누구냐, 실제가 누구냐 하는 문제와 또 동학이라고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쓰러져가는 한 고종 황제나 흥선대원군이 사주를 해가지고 뒤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일어난 동학인가, 아니면은 정말 자발적으로 일어난 동학이었던가, 또 예시 틈 사이에서 아까 여러 가지 복잡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 희생물이었던 것인가, 이런 것을 다시 밝히고 재조명하는 이 작업이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어서 아까 우리 유창희 선생님도 말씀했지만 강단사학이나 민단사학 가릴 것 없이 지금 우리 전라도가 제일 문제가 우리 전라도 5천년 사역 그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걸 지금 정치권에서나 지자체장들이 유야무야하고 뜨거운 간잡들을 쥐고 그러고만 있어요. 왜곡되어 있는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정치인들이나 지역 유지들이 앞장을 서야 되는데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런 문제처럼 이것도 새로운 불씨가 되고 우리가 역사를 바로잡는데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수고해 주신 권혜영 선생님 감사드리고 저는 그냥 물러가겠습니다. 인시천 동학 이명섭 이사장님의 축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영 선생님께서 오늘 출판 전북위원에 대한 출판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동학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1860년에 수은 최재우 선생님께서 무국대도 인시천을 창도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과서나 서에서는 인내천만 알지 인시천은 모릅니다. 원래 인시천이었습니다. 수은이나 해월이나 그 어록이나 대선생 문집에 분명히 천시인이여 인시천으로 되어 있는데 근자의 그 일제시대 1922년 약 천도교의 그 유명한 친일파 9명 중에 한 사람인 야래 이도나가 인내천 요의를 쓰고 갑자기 인시천이라는 그 이름은 역사 속으로 없어져 버리고 수원 선생은 하늘님이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경상도 말로 하늘님, 요즘 좀 말이 언어가 바뀌어서 하늘님으로도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아는 역사도 이렇게 애곡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정원성 장군님과 전봉준 장군님과 정석희 석작 있잖아요. 성석희 그 두 분에 대해서 역사를 오늘 새로 공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중조부께서 전봉준 장군 그 당시 적주로 동학혁명에 참여하신 후손 임명섭입니다. 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좀 더 발굴을 해서 전봉준 장군이 올곧게 세계적으로 빛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전에 전봉준 장군 169회 탄신 기념식을 참석하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대상으로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청나라의 지배를 받고 중국의 지배를 받고 일본의 무지막지한 그 지배를 받고 요즘은 또 미국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이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다. 민주 자존을 내세운 게 수원 선생님이 주창하신 게 보고감민입니다. 나라를 올바르고 세우고 백성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특이 뭐냐, 그걸 위해서 정장 부도길에 20년 동안 부도하시다가 결국은
전무후무한 무국대도 인시천을 대학도 또 하셨습니다. 저는 뭐 천도교인도 아니고 동학을 연구하는 하나의 후학으로서 저는 수은 최재호 선생님, 해월 최시영 선생님, 3대 부암 김영국 선생님, 4대 혜심 김덕경 선생님 제가 제자입니다. 천도교로 말하면 교령이 쭉 있는데 저는 종교인이 아니고 동학 사상을 연구하는 하나의 철학자이기 때문에 고인이 되셨지만 이하 선생 같은 분들이 많이 교류했습니다. 이하 선생도 돌아가실 때까지도 인시천이 맞다고 왜 천도교에서는 인시천을 놔두고 인내천이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순간이라도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동학하면 인내천이라고 아시지 말고 인시천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18일 날 여의도 국회에서 수원 선생님 탄생 200회년 기념 축하 기념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운 중에서도 정성을 다해서 잘 그날 기념식을 받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익산문화원 이재원 원장님. 네, 익산문화원장 이재원입니다. 저는 뭐 동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동학에 대해서 우리 권 선생님이 저한테 말을 해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저 부분들을 알고 계실까 해가지고 궁금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익산에는 제가 익산문화원에다가 기록물 관리실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완주군에도 기록물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료들이 소중한 자료들이 있다면은 이 완주 군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소중히 가져가지고 우리가 동학이라면은 우리 전봉주 여러분 저처럼 생각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정읍을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정읍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에서부터 이 뿌리를 내렸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를 않거든요. 아까도 우리 누가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역사들을 힘의 논리에서 많이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권 선생님이 오전부터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도 발발발 떨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양반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익산 문화원장이지만서도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오늘 권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또 오늘에 나오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좀 주변 분위기를 좀 파악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조금 안타깝게 되지만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또 안호영 의원님이 이 일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국회에서 좀 힘을 실어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했었는데요. 뭐 생각을 하고 있겠죠. 또 관심이 있었으면 더 되셔가지고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역사관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완주 국민들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하여튼 좋은 거를 얻고 가고 아는 거를 얻고 가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그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책을 전달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승희 3례 읍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윤현철 우리 3례 주민자치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여기 사진 촬영해 주시죠. 아까 너무 길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지루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책 내용을 조금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조목조목 찝어봤습니다. 날짜별로도.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의혹이 제일 많으실 것 같은 거, 그건 뭐냐, 우리가 정원성 장군이 어떻게 해서 정봉준이냐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잠깐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책에 정봉준 장군에게 내려진 직책이 있습니다. 양호창이 영수라는 직책이 전봉준 장군에게도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알았냐, 우리가 박재순이한테 편지를 볼 때 전봉준이가 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양호창이 영수 자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족보에도, 우리 족보에도 정원성 장군의 양호창이 영수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익산군수 교지가 지금 거기 161페이지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전봉준 장군과 정원성은 똑같은 인물이시라는 것을, 제가 그것을 여러 방향으로 증거를 거기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잘 가셔서 보시면 전봉준 장군이 왜 정원성이냐에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양호창이 영수, 또 울량간, 어떻게 우리 역사가들은 전봉준 장군이 교지받은 적이 없다 그러는데 국가기록에 울량간이라는 것도 있고 양호창이 영수라는 자격이라는 게 나오겠습니까? 교지가 14장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그리고 유품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는 최재우 선생이 가르친 사서가 있습니다. 사서, 사자성어, 인의예지. 그 인의예지 도장이 200여 년 넘은 도장이 원 골동품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 집에. 그런 것을 다 증거로 자료로 거기다 실었으면 좋겠지만 지면상 제가 좀 못 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시고 역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전봉준 장군의 아까 말씀대로 폐정정책, 우리 약자들의 인민의 생활, 인민이라고 거기 표현을 해서 좀 뭐 잘못 들어보면 공산당 같지, 뭐 인민이란 표현은 그때서부터 생겨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 난 인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 하는 각오를 얘기하신 거, 그거 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아마 인내천 사상이 말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삼례는 자랑스러운 지역이고, 삼례 2차 봉기가 일어난 지역으로 아주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는 삼례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례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이들의 자부심과 후손들에게도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귀중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염원과 축하의 마음을 담아 떡케이크 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신호에 맞춰서 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 때 커팅 시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네, 3년의 동학분들이 16만 명이 집결하여 2차 봉기한 지역으로 척외, 척양운동에 앞장서고 보국안민운동을 한 자랑스러운 지역입니다. 이 출판 기념일 자리에서 우리가 알고 전해 듣던 감호 동학난의 사실과는 많이 다른 새로운 자료들을 우리 저자 권우영 선생님께서 200여 년 된 동학의 대도서를 자리를 밝혀내고 고택에서 30여 년 전 고서 자료들을 발굴해 동학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전봉준 장군의 실제 인물과 동학의 진실을 밝힌다라는 책을 발간하고 출판 기념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3제 2차 봉기는 1894년 9월 7일 고종이 전봉준에게 방공 왜구들이 침범하여 화가 미치었는 바 운명이 조석에 달렸다. 사태에 이르렀으니 만약 너희들이 오지 않으면 벽두되는 화와 근심을 어떻게 하랴. 이로써 도시하노라라는 내용의 밀사를 통한 밀지와 1차 봉기 이후
죄인의 몸으로 있던 전봉준, 익산군수 정원성, 전봉준에게 지금은 죄인이지만 익산군수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라는 1894년 9월 17일 의정부계에 어명을 내리게 되고 전봉준은 3례 재봉기를 재결심하게 되고 3례 대도서를 설치하고 기병 준비를 착수했다라고 우리 권우영 작가님은 책에서 서술하셨습니다. 3례인들의 자긍심을 갖게 되는 뜻깊은 출판 기념의 자리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례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이를 교훈 삼아 동학 2차 분기가 일어났던 일들을 상기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3례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올곧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는 물론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봉준 장군 실제 인물과 동학의 진실을 밝힌다라는 책 출판 기념회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해주신 우리 독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